네, 안녕하세요. 주타팬입니다. 9월 19일 월요일 평화로운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역시 아침 브리핑 먼저 드리면서 단기 매매할 만한 종목이 뭐가 있는지 분석을 드리고 주의사항과 꿀팁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일봉 보실게요. 저번 주 금요일에 2382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핵심 1차 지지선으로 2376포인트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이 안에서만 변동성을 키워나가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이고, 만약에 해당 구간을 이탈한다면 보조 지지선인 2335포인트까지 열어두고 여기마저 이탈한다면 전저점 밴드인 2276에서 2310포인트까지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반등이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파란 색깔 외부 추세선 보이시죠? 실제로 아주 여러 번 작용을 했던 추세선이기 때문에 반등이 일어난다면 2460포인트 정도를 저항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코스닥 역시 770포인트를 깨지 않고 이 안에서만 변동성을 키우는 게 좋고, 밑으로 내려간다면 다음 보조 지지선 751포인트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면 709포인트까지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51포인트를 깨고 내려간다면 709포인트까지는 쉽게 대응하기가 어려우니 여기서 지지를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는 게 낫다, 자리를 지켜보는 게 낫다라는 전략을 제시드리는 겁니다. 자, 코스피는 인플레이션 장기 우려를 비롯한 악재들 속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2400선을 하회하며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특징주로는 포스코 정상화까지 6개월 소요 전망에 철강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었고, 대동스틸, 경남스틸, 금강철강이 아주 많이 상승을 하였죠. 대형주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LG화학 3.5%, 네이버, 삼성 SDI는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투자자별 수급 동향을 보겠습니다. 외인, 기관, 특히 기관이 아주 많이 매도를 하였고, 개인분들은 반면에 크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환율 같은 경우는 1,400원 선 거의 다 왔다, 1350에서 1400 정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환율 1500원까지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좀 요약드리자면 코스피 2400포인트를 하회했으나 타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했다. 우리들이 그럼 뭘 보면 좋냐? 증시 방어주, 금리 인상주 같은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달러 수혜주,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 쪽이나 2차전지 쪽이나 게임,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쪽을 보시면 좋겠죠. 다음으로 시장의 선행성, 시장은 항상 선행한다, 선반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이 FOMC의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해소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긍정적인 요인이고, 실제로 FOMC에서 75bp 인상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할 만한 단기 업종을 소개해 드릴 텐데, 금요일에 뉴스가 났어요. 원희룡표 교통대책 다음 주에 발표, UAM 자율차 상용화 앞당긴다 라는 것인데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오늘 발표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요약을 드리자면요, 국토교통부가 오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앞서 원희룡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 계획 보고에서 새 정부의 교통청사진인 모빌리티 로드맵을 8월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로드맵에는 도심항공, UAM, 그리고 자율차 상용화 내용이 중점적으로 실릴 전망입니다. 정부는 연내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레벨 3 자율차를 상용화시키고, 2025년에는 도심항공 상용화, 27년에는 레벨 4 자율차 상용화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도심항공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조금 멀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일반인이 도심항공을 이용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응급 환자 이송이나 긴급 상황에서 도심항공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발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자율차,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글로벌 주도 업종 중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해야 할 업종입니다. 자, 관련주 자율주행으로는 모트렉스, 모바일어플, 인포뱅크, 현우산업, MC넥스가 있고요. UAM으로는 네온테크, 베셀, PC디렉트, 기산텔레콤, 파이버프로가 있습니다. 도심항공, 자율주행 모두 과거 하락장에도 강한 수급을 보여줬던 업종이었던 덕분에 이 단기 매매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뉴스라고 판단됩니다. 바로 차트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모트렉스고요. 월, 주, 일,
60분봉을 한눈에 편안하게 보겠습니다. 나무에서 숲 순서로 차트를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월봉부터 확인을 해 보실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모트렉스 월봉, 여기서 강한 시세를 발산했고 수렴 기간을 꽤 길게 거쳤습니다. 이 수렴 기간에 특정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횡보했던 기간이 꽤나 길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빠져나갔을 테고 여기서 들어왔던 물량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한 번의 시세 상승이 더 남았겠구나라는 부분을 유추해 볼 수 있겠고요. 주봉으로 넘어와서 실제 횡보 기간이 길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최근의 주가 역시 다시 위아래로 변동성이 심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봉상 단기 저항선은 17,900원이고요. 이 17,900원을 돌파한다면 이 2만원까지도 열려 있구나 라고 차트에서 보여집니다. 제가 저번 주에 모트렉스 공부 영상을 게시 드리면서 오늘날의 자리부터 충분히 진입하기 좋다, 그리고 실제 16% 정도 상승이 일어났는데요. 일봉으로 보면 5일, 20일, 60일, 그리고 장기 이평선인 244, 488을 밑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정배열 상태죠. 충분히 위로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60분봉으로 보면 여기 눌렸을 때 진입하는 게 가장 좋았던 선택이었지만, 신규로 진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비중을 많이 실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까지 올라와 있죠. 물론 더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상승할 확률이 더 높은 종목이고요. 다만 비중 조절이 핵심인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만원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자율주행 중에서 가장 모멘텀이 있는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꼽는다면 모트렉스를 추적 관찰해봐야 된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다음 네온테크입니다. 네온테크의 경우 차트가 그렇게 깨끗한 편은 아닙니다만 지금 파동을 그리면서 다시 재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봉으로 넘어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봉에서 중요한 선 11선 그리고 60일, 144일 선이 있는데요. 여기 144일 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켜준 다음에 위로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주봉상 1차 지지선 3,400원을 지켜주었고 위로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봉상 오늘날의 자리부터 충분히 진입하기 괜찮다, 60분봉으로 봐도 그렇고요. 다만 큰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는 없겠습니다. 소액 혹은 정찰병 정도만 권유를 드려보고요. 만약 3,430원 여기 전저점을 이탈한다면 가감없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신규 진입하기에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고 손익비가 꽤나 괜찮기 때문에 진입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4,040원은 단기 저항선으로 판단되고 이곳을 돌파하고 지켜준다면 4,400원 정도까지는 또 열어볼 수 있겠네요. 다음 베셀입니다. 베셀 같은 경우는 이전에 UAM 대장주 중에 하나였죠. 꽤 큰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었고요. 여기서 거래량 터져 주었고 여기서 거래량 터져 주었고 여기 고점에서 또 한번 터져 주었기 때문에 세력이 털고 나갔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주봉상 6,170원 여기 단기 지지선을 지켜냈고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봉으로 보셨을 때 이 5일선 위에 위치해 있고 21선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금요일에 11.61%가 올랐습니다. 아마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좀 올랐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60분봉으로 보시면 우리들이 신규 진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략상 한 주를 매수했다가 6,670원에서 지지가 나온다 라고 판단이 되면 추가 매수를 해서 7,000원 초반대까지 7,280원이 1차 저항선이니까 이 구간에서 1차 매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고, 만약 강한 거래량으로 또 추가 상승이 일어난다면 7,870원 혹은 8,170원까지 상승을 열어두고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에 마감된 일봉을 보면 위에 꼬리 없이 매우 강하게 마감되었던 덕분에 6,670원만 지켜준다면 오늘날의 자리부터 충분히 진입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모바일 어플이고요. 정확한 종목명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월봉을 보시면 딱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여기 지지선 약 3,500원 정도를 지켜낸 상황이고, 주봉으로 봤을 때
144일선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겠다라고 판단되는데요. 약 3,9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네요.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거래량이 여러 번 터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바닥권에서 큰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기는 힘들겠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지겠다 하신다면 3,860원을 1차 저항으로 보고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이버프로라는 종목인데요. 역시 UAM 관련주로 강한 시세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여기서 강한 상승이 나왔고 쭉 하락했죠. 다만 시세 상승의 초입 구간을 지켜내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요, 2,970원이 시세 상승의 초입 구간이었고, 여기서 실제로 반등이 나오고 주봉상 1차 저항을 3,615원으로 잡아볼 수 있겠고, 2차 상승이 일어난다면 4,090원을 2차 저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점 매수 관점에서 오늘날의 자리 진입하기에 충분히 괜찮은 자리라고 판단되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죠? 고점에서 잡는 건 적어도 아니니까요. 이런 자리는 손익비가 괜찮기 때문에 분할해서 진입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60분봉으로 봤을 때 31선, 61선 위로 뚫어낸 상황이고, 거래량도 동반해서 증가하고 있죠. 이 3,100원 정도를 깨지 않는다면 충분히 분할 진입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되고, 추가 상승에 분할 매도를 한다면 3,615원을 1차로, 그 위로는 4,290원을 2차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인포뱅크. 인포뱅크도 마찬가지로 이 월봉상 시세 상승의 초입 구간을 지켜냈죠. 12,400원이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 11선 위에 올라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거래량은 저조한 상태이고요. 저점 매수 관점에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15,800원을 1차 매도로, 17,750원은 2차 매도 구간으로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봉상 여기 까만 색깔 선이 488일선이거든요. 488일선은 어떻게든 지켜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누군가가 개입해서 해당 선에서 주가가 내려가는 것을 막고 물량을 조금씩 모으고 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고요. 60분봉으로 보셔도 신규 진입하기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이고, 단기적으로 15,800원까지 치고 내려온다, 치고 빠진다 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도 괜찮은 자리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은 MC넥스이고요. MC넥스 같은 경우는 이 월봉상 쌍봉 패턴을 만들고 내려온 종목이기 때문에 위로 촘촘하게 겹쳐있는 물량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봉으로 보셨을 때 오늘날의 자리도 솔직히 괜찮지만 16,850원 뚫고 지지받고 4만원대까지 올라가는 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왜냐면 조금만 올라도 이 물리셨던 분들의 물량이 속속들이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봤을 때 36,800원을 1차 저항, 37,150원을 2차 저항, 그리고 추가 상승이 또 일어난다면 4450원에서 41,000원 정도를 최종 목표가로 설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퓨런티어라는 회사이고요. 이 월봉상 최저점 16,200원에서 고점까지 거의 100% 가까이 오른 후에 지속적인 조정, 그리고 최근에 다시 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월봉상 대상승이 일어났던 봉의 초입 구간인 23,750원에서 지켜주려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주봉으로 디테일하게 설정했을 때 22,350원을 최종 방어선으로 설정해 볼 수 있겠고, 만약 22,350원을 아래로 이탈했을 때에는 가감없이 빠져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일봉상 충분히 오늘날의 자리부터 분할 진입 가능하다라고 판단되지만 22,500원 에서 22,350원을 핵심 방어선으로 설정해놓고 꼭 지키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60분봉으로 보셨을 때 24,650원 정도를 저항으로 보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리스크를 조절하기 위해서 분할 진입하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오비고라는 회사이고요. 월봉상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거래량도 터졌고 이 저점에서 유의미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주봉상 강력한 저항 밴드에 부딪히고 내려오고 또다시 상승을 시도하려는 모습인데요. 13,950원에서 14,950원이 500원의 강력한 주봉 저항 밴드가 되겠습니다. 일봉으로 보셔도 실제 14,950원 이 근처에 도달했을 때 주가가 아래로 밀리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는 것은 해당 구간에 매물이 촘촘히 많이 쌓였다는 것을 우리들이 추측해 볼 수 있겠고,
다만 60분봉으로 봤을 때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덕분에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비중 조절 팁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드릴 텐데요. 전체 자산이 만약에 1000만원이라면 한 번에 거래해서 50만원 이상 일어서는 안 됩니다. 종목당 매수금은 150만원 정도가 적당하고요. 이 말은 거래당 위험 수준을 5%로 제한하고 매수 금액은 15% 정도로 유지하라는 겁니다. 수익이 난 상황에서는 천천히 지켜보시는 게 좋지만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기 매매, 특히 요즘같이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는 이 손실은 꼭 칼같이 제한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목적은 매매할 만한 종목을 찾고 차트를 공부하는 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느라 바쁘신 분들을 위해, 가정을 돌보시느라 시간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